예, 저희도 이렇게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하기도 하고 기사도 씁니다만 최근 들어서 여론조사가 과연 정확한가 하는 이야기들이 적지 않게 들립니다. 왜 그런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예. 역대 총선을 보면 여론조사 결과하고 실제 선거 결과가 많이 달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 보통 시청자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정당 지지도가 왜 의석수에 반영이 안 되나 뭐 이런 얘기죠. 예. 자, 실제로 지난 20대 총선은요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이 당시 새누리당이 38%의 지지율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이 21%의 지지율을 얻었지만 의석수는 민주당이 더 많이 가져갔었습니다. 자, 19대 총선 역시 각 정당이 얻은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얻지 못했죠. 자, 하지만 이 경우에는요, 자, 지역구 후보들이 얻은 득표는 정당 지지율보다 개개인에 대한 지지일 경우가 있고 또 1등 외에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은 버려지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단순히 정당 지지도를 의석수에 대입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여론조사 실시하던 시기와 실제 투표율과의 시차도 물론 있긴 하겠죠. 예. 자, 그렇다면 지역구 조사는 어떻습니까? 자, 이 역시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결과가 다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때요, 이 여당과 제1야당이 접전을 벌였던 이 서울 종로구의 경우에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이 새누리당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의 정세균 후보를 앞섰었는데 결과는 이 정세균 후보가 이겼었습니다. 자, 광주에서도 이 선거 결과가 여론조사를 뒤집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예, 당연히 여론조사와 실제 개표 결과는 뭐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예. 그 차이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일반적으로는요, 이 기본적으로 여론조사와 선거 예측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예측 조사라기보다는 이 유권자들의 의견을 알아보는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투표 결과는 실제로 투표장에 가서 투표한 유권자들만의 결과니까 출구조사 같은 선거 예측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응답률이 저조한 것도 문제입니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응답률이 국제 기준으로 3%에 그치는 것으로 나왔죠. 자, 여론조사 전화를 100통을 하면 3명이 응답을 한다. 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결국은 정치에 관심이 많은 적극적인 지지층만 응답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들어보시겠습니다. ARS 방식인지 사람 면접원에 의한 방식인지에 따라서 정치에 관심도가 높은 사람 위주로 표집이 되느냐, 중도, 중간층들도 많이 표집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에서 차이가 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분들이 투표장에도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샤이 보수다, 뭐 샤이 진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자신의 속마음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사회 분위기도 여론조사 정확도에 큰 변수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예, 결국 뭐 여론조사는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